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TJ입니다. 오늘은 미국 항공사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 역시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는 아니니까 주식 투자하실 때 참고하는 자료로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회사를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생소하실 텐데 회사 이름은 스피릿 에어라인스고요. 그 증시 상장 티커는 SAV입니다. 제가 보통 주가 차트는 매일 마지막에 띄워드리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차트부터 좀 먼저 보고 갈게요. 이 스피릿에어는 2012년도에 상장을 해서 2014년도 이때 최고점을 형성하는데 이때 가격이 거의 한 85불 정도 돼요, 주당. 그리고 한 60불에서 40불에서 60불 이 박스권을 계속 형성해 오다가 코로나 시절에 그냥 급락을 합니다. 이후에 반등을 했으나 또다시 이렇게 흘러내렸고 2024년 들어서 또다시 한번 폭락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3불 8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부도 직전의 회사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왜 이 회사를 소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이 종목에 투자를 좀 했거든요. 제가 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피릿 에어가 어떤 회사인지 연역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80년도에 차터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는데 이 차터원은 당시에 여행사였어요. 항공사가 아니라. 그리고 이 차터원의 모회사는 1960년대 설립된 그 물류회사예요. 트러킹 회사였는데 이 트러킹 회사가 그 투자자 한 분을 영입해가지고 만든 게 이 차터원입니다. 이 차터원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패키지 투어 전문 여행사였는데 1980년도 때 영업이 굉장히 잘 됐나 봐요. 그래서 1992년도에 그냥 우리가 직접 항공기까지 하자. 그래서 항공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주문과 동시에 회사 이름을 스피릿 에어로 바꿔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 회사 이렇게 설립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대한항공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대한항공이 초창기에는 물류회사였잖아요. 한진, 그 육상물류. 그러다가 그 비행기를 하나 도입해서 대한항공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스피릿 에어도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회사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도입해서 자기네들 그 여행객들이죠. 그 투어팀 손님들 위주로 소소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스피릿 에어가 갑자기 미국 전역에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1994년도에 있었던 오버부킹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1,400명이 그 오버부킹이 된 건데 항공기 좌석 하나에 여러 명 예약을 받은 거죠. 전살 실수로. 이때 스피릿 에어 그 항공사 경영진이 환불 대신에 이분들한테 스피릿 에어가 됐건 다른 항공사가 됐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날짜, 원하는 비행기 가리지 않고 그냥 회사 측에서 비용을 대주고 예약을 다 해줘요. 근데 이 해결책이 당시 미국에서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릿 에어가 미국 전역에 유명해지게 됩니다. 또한 90년도 때 스피릿 에어가 좀 운도 좀 따라줬던 것 같은데 그 90년대 당시에 걸프전, 글로벌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밸류젯 사고, 이 밸류젯 사고가 밸류젯이라는 그 저가항공사 비행기가 화물칸에 불이 나서 110명이 전원 사망을 해요. 미국 내에서 항공 수요가 급감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에 90년대 때 미국 항공노조가 되게 파업을 심하게 했었는데 이 노조 파업이 극심해지면서 대형 항공사들이 비행 노선하고 비행기를 매물로 막 내놔요. 하지만 스피릿 에어는 이 회사 시작 자체가 여행사였다 보니까 좌석 판매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고 오히려 좌석이 부족한 상황이었대요. 그러면서 이 스피릿 에어가 대형 항공사에서 내어놓은 비행기도 인수를 하고 항공 노선 빈자리도 이 회사가 다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90년도 때 스피릿 에어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요. 이렇게 이제 90년도 때 2000년도 초반 때 이렇게 성장해오던 회사가 아무래도 저가항공 전략으로 성공을 하니까 경쟁사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거든요. 이때 스피릿 에어가 저가항공보다 더 싼 울트라 로우 코스트 전략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데
기내로 수함을 들고 갈 때 돈 받는 적강공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내식 판매, 그다음에 지정좌석 하려면 돈 내야 되고, 아무튼 이런 추가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스피리데어에서 내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피리데어가 그 남보다 한 발 앞선 초저가 전략을 들고 나오면서 급성장을 했고, 결국 2011년도에는 이제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모든 적강공사들이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 스피리데어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항공기 기종을 하나로 통일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에어버스 320 기종으로 통일하는데, 이 통일을 하게 되면 조종사들 훈련할 때도, 조종사들 교육시킬 때도 편하고, 정비할 때도 빠르고, 아무튼 또 부품 살 때도 대량으로 살 수 있으니까 엄청 또 비용이 세이브가 되겠죠. 아무튼 2019년도에 에어버스사에 비행기 100대를 한꺼번에 주문할 정도로 안정적이게 이렇게 성장을 해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데, 2020년 이후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스피리데어가 거의 매년 흑자를 기록했던 회사였는데, 코로나 시절에 순이익 기조가 깨져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작년 2023년까지 계속 순손실을 기록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위기, 단기간에 갚아야 될 빚보다 현금이 부족한 상황, 뭐 이런 위기 신호가 계속 이제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M&A 시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 스피리데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스피리데어만 인수를 하면 경쟁 적강공사들이 미국 5대 항공사로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사이즈 자체가. 그래서 뭐 프론티어 에어라인에서도 인수하려고 접근을 했었고, 뭐 최근 무산되긴 했는데 젯블루에서도 이 스피리데어를 인수하려고 타진을 했었어요. 또 아까 이 스피리데어가 에어버스 A320 기종으로 거의 기종을 통일했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207대 있는데, 최근에 그 인도에 그 인디고라는 항공사에서 에어버스의 비행기를 500대를 한꺼번에 주문해요. A320 시리즈를. 에어버스가 2030년까지 다른 주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강공사 입장에서는 스피리데어만 인수하면 미국 5대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고, 또 A320 기종 200대를 또 흡수할 수 있으니까 되게 매력적인 거죠. 아무튼 이 스피리데어는 그 코로나 이후로 그 파산 루머가 돌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거의 급락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 일부에서는 챕터 11이라고 하죠. 이 법정 관리까지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식을 산 케이스고요. 매출을 보시면 매출은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우상향이었고, 코로나 시절 2020년도 때 좀 많이 급감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 회복했고 계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 때 조금 주춤했던 거 빼고는 여전히 한 9%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출 자체는. 다만 이 문제가 이 순이익 기조인데, 순이익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이후로 계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20, 21, 22, 23. 이렇게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현금도 말라가고 있고, 제가 뭘 보고 이렇게 샀느냐, 이 회사를. 다음 장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스피리데어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가 2년 내, 그러니까 25년도까지 2빌리언 부채 만기가 돌아온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순손실 기조가 지속되면서 현금이 말라간다는 건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극복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리서치 좀 해보고, 25년도까지 상환해야 될 부채 2빌리언 중에서 대략 85%, 그러니까 1.7 빌리언, 1.7 빌리언 달러는 현재 지금 확보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23년도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우선 1 빌리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법원에서 젯블루와의 합병을 승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젯블루가 이 합병 무산에 대한 페널티로 스피리데어에 69 밀리언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또한 프레드 앤 휘튼이라고 그 엔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스피리데어 항공기 한 20대 정도가
운항을 못하고 비행장에 그냥 서 있거든요. 그 엔진 결함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레드 위트니에서 보상 비용으로 약 200밀리언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고, 지금 A320 기종이 품귀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 전에 25대 항공기를 판매를 했고, 그걸 다시 이제 리스해서 스피릿에어가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465밀리언을 또 확보를 했대요. 앞으로도 엔진 수리를 해야 될 비행기가 총 한 40대라고 하는데, 이 수리가 끝나면 또 이제 세일즈 앤 리스펙 계약을 통해서 추가 현금도 확보 가능할 거라고 보고, 또 이 스피릿에어가 경락고도 가지고 있고 건물 자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일부 고정자산도 지금 매각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머지 한 15% 정도는 기존 채권자들하고 지금 채권 연장 협상을 하고 있는데, 15% 정도? 그러니까 뭐 0.3 빌리언인데 이 정도는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순손실 기조가 이어지는 문제점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젯블루랑 그 합병 관련 논의가 그 2022년 4월 달부터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4월부터 2022, 2023, 그러니까 2년간 진행이 된 건데, 스피릿에어 입장에서는 뭐 비용 효율화, 구조조정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젯블루가 인수할 예정이었고, 그러다 보니 젯블루가 원하는 대로 맞춰야만 했었고, 또한 구조조정 같은 걸 하게 되면 시장에서 노이즈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넉놓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올해 9월 1일부터 이제 기장, 그 다음에 승무원들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고요. 근데 이를 통해서 대략 한 300에서 400밀리언 정도 비용이 감소된다. 그 다음으로 2019년도에 이 스피릿에어가 에어 320 기종을 100대를 주문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 비행기를 인도에 해야 될 시점이 25년, 26년인데 이거를 에어버스 측과 협의를 통해서 2030년 이후로 미루는 걸 합의했다고 합니다. 에어버스 입장에서도 2030년까지는 비행기를 뭐 팔 수가 없으니 인디고 항공 500대 한꺼번에 주문 넣은 바람에, 에어버스 입장에서도 지금 비행기를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큰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스피릿에어 입장에서는 항공기 대금 지급을 뒤로 조금 미룰 수 있으니까 좀 숨통이 튈 수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스피릿에어가 지금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여러분도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또 조사를 해보셔갖고 뭐 들어갈 만하다 하면 좀 관심을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처음에 봤던 차트인데요. 2024년도에 갑자기 한번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젯블루와 합병이 이제 무산되면서 시장 기대가 깨지면서 그랬던 거였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3불 80 정도에 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3번 들어갔어요. 처음에 4불 50대 들어갔고, 아마 한 달 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4불 50대 들어갔고, 두 번째가 3불 30대 들어갔고, 네,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지난주에 4불 오전 때 이렇게 3번을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들어갈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5불 60이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물론 회사가 상황이 정말 안 좋아서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주식이 정말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가가 역대급으로 바닥에 와 있고, 요때 큰 돈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잃어도 되는 정도의 돈만 태워놓고 회사의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고만 하면, 기존에 이 회사가 40에서 62선 박스권에 유지를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20불 정도까지만 오더라도 대략 한 5배니까 이 5배 업사이드를 보고
그냥 좀 기다려 보려고요. 저처럼 스피리데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또는 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도 그랬고 큰 돈은 투자하지 마시고요. 뭐 잃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돈 한 100만 원 정도 요 선에서만 집어넣어서 그냥 업사이드 한 5배 보시고 6개월에서 한 1년 기다린다? 요 정도의 접근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바닥에서 60불까지 도대체 몇 배야? 인생 한번 역전해보자 하고 큰 돈 들어갈 회사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면 제 분석이 잘못됐으면 이 회사 주식은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재미삼아 한 100만 원 정도만 좀 담아볼 회사? 요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피리데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회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